하늘에 닿는 듯한 산들이 있는 곳, 복잡한 결혼 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있는 곳, 사람들끼리 혀를 내밀며 인사하는 곳은 어떤 느낌일까요? 티베트는 숨이 멎을 듯한 풍경과 혼란스러운 전통이 공존하는 땅입니다. 한때 금단의 왕국이라고 불리던 이 지역은 너무 옛단 곳이라 신비로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고요한 호수와 오뚝 솟은 봉우리 너머에는 고대 신념과 현대적 압박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 고산의 천국이 간직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티베트에서의 삶의 경이로움과 도전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1. 지리와 문화적 맥락. 인도, 네팔, 미얀마, 부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티베트는 독특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시킴 주와의 경계도 있어 이웃 나라들의 다양한 영향을 받습니다. 티베트는 단순한 지도상의 위치가 아니라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그 전통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입니다. 티베트 고원은 중국의 자치 지역으로 장엄한 히말라야 산맥의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산들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인도 아대륙과 티베트 고원을 분리하는 자연 장벽 역할을 합니다. 세계의 지붕으로 알려진 에베레스트 산이 이 거대한 산맥의 일부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히말라야는 부탄, 중국, 인도, 네팔, 파키스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7개 나라에 걸쳐 있으며 각 나라는 이 경이로운 지질학적 경관의 일부를 제공합니다. 히말라야의 이야기는 3억 년 이상 전 고대 초대륙 곤드와나가 지배하던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약 1억 년 전 인도 대륙이 곤드와나에서 분리되어 유라시아판과 충돌하면서 칭하이 티베트 고원과 히말라야가 형성되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히말라야는 여전히 진화 중이며 매년 약 1cm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100만 20만 평방킬로미터를 넘는 티베트는 중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 라사는 매년 3000시간의 햇빛을 받아 햇빛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라사는 단순한 햇빛의 목적지가 아니라 전 세계 불교도들에게 영적인 등대 역할을 합니다. 이 결혼 풍습. 티베트는 매혹적인 전통과 독특한 문화 관습의 땅으로 수세대에 걸쳐 인류학자와 여행자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여러 관습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여성이 여러 남편을 두는 결혼 관습입니다. 이 관습은 종종 형제들이 한 아내와 함께 사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관습은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이 아니라 많은 가족들이 직면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인구의 상당 부분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유 결혼을 통해 자원을 모으는 것은 재정적 안정을 보장합니다. 각 남성이 많은 돈을 지참하기 위해 제한된 자원에 직면하기보다는 형제들이 서로를 지원하여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형이 가족 내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집니다. 그는 질서를 유지하고 가족의 번영을 보장하는 책임을 집니다. 만약 그가 질병이나 다른 이유로 자녀를 낳지 못할 경우 이 의무는 동생들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결혼 내에서의 역학은 노력과 기여에 의해 형성됩니다. 티베트 여성들은 종종 남편의 헌신과 노력에 따라 애정을 우선시합니다. 모든 형제가 기술적으로 평등하지만 아내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공자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남편은 가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하여 아내의 마음을 얻으려는 무언의 경쟁이 생깁니다. 하지만 한 남편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아내에게 거부당하면 가족에서 쫓겨날 수 있으며 그 남자는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제한된 선택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티베트 결혼 전통의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보석의 역할입니다. 애인들이 선물한 목걸이, 구슬, 동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여성의 가치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 산호보석 목걸이는 특히 귀하게 여겨지며 여러 구혼자들의 관심을 끌곤 합니다. 이러한 장식이 사랑의 표시로 여겨질까요? 아니면 경제적,
사회적 성공의 지표로 여겨질까요? 이러한 전통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영향과 법적 틀은 도전 과제를 가져왔습니다. 혼의 관계는 비난받지만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남성이 결혼 외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으면 그는 상속권을 포기하게 되며 이는 가족의 충성과 정직을 강조하는 사회적 관점을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전통적인 결혼 방식을 수용하는 문화가 여성들이 개인적인 욕망과 관계없이 모든 결혼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엄격한 기대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을까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슈를 여러분께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3. 여성들은 결혼 제안을 거부할 수 없다. 놀랍게도 결혼식 날 신부의 정숙함은 티베트인들에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종종 어려운 선택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관계없이 받은 모든 결혼 제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수치스럽게 여겨지며 공동체에서 좋지 않은 시선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티베트 여성들은 원하지 않는 결혼에 강제로 들어가게 되지만 티베트 여성들의 정신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들은 종종 서로를 지원하며 원하지 않는 결혼에서 탈출하기 위한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용감한 행동과 기발한 전략은 그들이 자유와 행복을 찾는 길을 열어줍니다. 티베트 여성들은 권리와 평등을 위한 용감한 전사들입니다. 그들은 힘과 희망의 상징이며 억압과 통제 아래 있는 누구에게나 영감을 줍니다. 그들의 회복력과 용기의 이야기는 고대 시절이나 오늘날이나 계속해서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티베트 여성들이 받은 모든 결혼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적 전통이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해야 할까요? 아니면 변화의 시간이 왔을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4. 혀 인사. 티베트에서는 혀를 내밀어 인사하는 전통이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가장 흥미롭고 독특한 관습 중 하나입니다. 이 기이한 제스처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9번째 세기에는 티베트인들이 흑색 혀를 가진 폭군 랑다르마 왕이 악을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티베트 사람들은 서로에게 혀를 내밀어 그들이 그의 환생이 아님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습은 원래 존경과 신뢰를 나타내는 방식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티베트의 깊은 문화유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전통은 주로 노인 세대에 의해 행해지지만 여전히 이 전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며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문화 관습을 수세기 동안 형성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지를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이 관습은 티베트 학자, 인류학자, 여행자들에 의해 문서화되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5. 티베트의 매혹적인 풍경. 티베트는 종종 아시아의 물탑이라고 불리며 대륙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지역은 칭하이 성과 함께 거대한 물 저장소를 형성하고 있으며 빙하가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강들인 양쯔강, 메콩강, 브라마푸트라 강의 물을 공급합니다. 티베트의 풍부한 자연 자원은 물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철, 납, 아연, 카드뮴, 구리 등 방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최대의 광산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사의 중심부에 위치한 상징적인 포탈라 궁전은 티베트 불교와 건축의 걸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때 달라이 라마의 겨울 거주지였던 이 장엄한 구조물은 도시 아래를 내려다보는 광활한 전망을 제공하며 티베트의 신념과 역사적 유산을 깊이 있게 상기시킵니다. 모험가들에게 티베트는 비할 데 없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북쪽 면은 티베트에서 접근 가능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숨막히는 경관을 제공합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가는 길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도원으로 인정받는 롱북 수도원이 있습니다. 티베트의 자연미는 신성한 호수로도 확장됩니다. 선명한 청록색 물로 유명한 얌드록 호수는 눈 덮인 산들과 비옥한 목초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거친 지형과 대조를 이루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경이로움은 하늘의 호수라는 별명을 가진 남추 호수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염수 호수 중 하나로 수정처럼 맑은 물이 광활한 하늘을 반사합니다. 겐체스 쿰붐은 펠코르 초대 수도원 내에 위치한 아름다운 스투파로 티베트의 예술과 신앙 전통을 보여주는 예배당, 벽화,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여러 종교에서 신성하게 여겨지는 카일라스 산은 전 세계의 순례자들을 끌어모읍니다. 이 존경받는 산을 둘러싼 어려운 코라를 완주하는 것은 믿음의 정화와 공덕을 가져온다고 믿어집니다. 자연 애호가들은 야룽짱포 대엽곡을 경이로운 목적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으로 인정받는 이곳은 놀라운 생태계와 극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6. 남초 호수의 전설. 티베트의 숨막히는 풍경과 풍부한 문화 유산이 종종 중심 무대에 서지만 이 지역은 호기심과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신비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남초 호수의 고유한 표면 아래에 존재하는 생명체에 대한 전설입니다. 이 생명체는 남초 호수의 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에 그치지 않을까요? 수세기 동안 이 신비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세대를 거쳐 전해져 왔습니다. 가장 매혹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수십 년 전, 한 외로운 어부가 저녁 무렵 호수에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그물질을 하던 중 갑자기 강력한 힘이 그의 배를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다고 합니다. 희미한 황혼 속에서 어부는 물에서 거대한 생명체가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으며 그 생명체의 반짝이는 비늘이 사라지는 빛을 반사하고 빛나는 눈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결단력 있게 어부는 필사적으로 해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그의 이야기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남초 호수 괴물의 전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사람들도 이 생명체를 보았다고 주장했지만 스코틀랜드의 네스 호수 괴물처럼 확실한 증거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이 전설이 왜 그렇게 매력적인 걸까요? 어떤 이들은 이 생명체가 호수를 지키는 수호자라고 믿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이것이 티베트 신앙에 깊이 뿌리내린 물의 정령의 나타남이라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상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호수의 표면 아래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남초 호수 생명체의 전설은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신성한 호수에 알려지지 않은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호수의 신비를 보존하기 위한 이야기일까요? 7. 하늘 장례식. 놓쳐서는 안 될 또 다른 독특한 이벤트는 하늘 장례식입니다. 전통적인 무덤이나 화장 대신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고요한 삼봉우리로 데려가 그 유해를 독수리와 같은 새들에게 자연에 바칩니다. 기본 형태와 의식 형태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형태는 유목민 공동체와 옛단 마을에서 더 흔하게 이루어지며 새들이 자연스럽게 과정을 마치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의식 형태는 라마가 주관하는 기도, 세척과 흰천으로 포장, 제물 준비와 같은 정교한 의식을 포함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이 엄숙한 여정에 동행하며 주니퍼 향을 태워 새들을 유인합니다. 이 전체 과정은 영혼의 정화를 의미하며 영혼으로의 해방을 상징합니다. 경우에 따라 남은 신체의 요소는 존경스럽게 처리되어 보리 가루와 혼합한 후 감사의 표시로 새들에게 되돌려집니다. 현대화와 도시화가 이 관습을 덜 일반적으로 만들었지만 이 관습은 여전히 특정 지역, 특히 전통을 고수하는 옛단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의식을 보존하는 것은 티베트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8. 식물과 동물. 티베트 고원은 숨막히는 풍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깊이 얽혀있는 희귀한 식물과 동물로도 유명합니다. 고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물 중 하나는 천식 및 기타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용버섯인 동충하초입니다. 이 귀한 버섯은 유목 및 목동들이 짧은 수확 기간 동안 채취하여 중요한 수입원으로 삼습니다. 2024년까지 고품질 동충하초는 개당 125달러, 킬로그램당 11만 2천 달러 이상에 판매될 수 있어 이 지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연 제품 중 하나가 됩니다. 또 다른 희귀한 발견은 눈연꽃으로 티베트 산의 얼음 높은 곳에서 자생합니다. 꽃의 모양은 콜리플라워와 비슷하며 어두운 녹색 잎과 연한 내부층이 특징으로 인삼과 영지버섯보다 뛰어난 약효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은 고원에서 자생하는 다른 약초들과 함께 전통 티베트 의학에서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티베트의 풍부한 생물 다양성은 매혹적인 동물들도 포함됩니다. 종종 티베트의 생명선이라고 불리는 야크는 티베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반 소보다 3배 더 많은 산소를 저장할 수 있는 폐를 가진 야크는 고산, 고원의 희박한 공기에 완벽하게 적응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필수적이며 버터밀크와 요거트를 위한 우유를 제공하고 농사에 도움을 주며 험준한 지형을 탐험하는 여행자들의 신뢰할 수 있는 짐꾼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티베트 마스티프는 신의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위험있고 강력한 품종은 고대 혈통이 대부분 교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남아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로 여겨집니다. 2024년까지 티베트 마스티프를 소유하는데 수만 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수호자들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축을 보호하고 늑대와 눈표범과 같은 포식자로부터 방어하며 심지어 수도원도 지킵니다. 하지만 희귀한 식물과 장엄한 동물로 알려진 이 땅이 자연의 가장 신비로운 현상 중 하나인 붉은 눈의 비밀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을까요? 9. 붉은 눈. 티베트의 아름다운 산들 속에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붉은 눈입니다. 일반적인 하얀 눈 대신 이곳의 눈은 밝은 붉은색으로 변하여 마법적이고 신비로운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붉은 눈은 눈과 얼음 속에서 자생하는 조류와 박테리아 때문에 발생하며 그로 인해 강렬한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주된 조류는 클라미도모나스 니발리스입니다. 이 작은 식물들은 티베트 고원의 매우 추운 조건에서도 생존할 수 있으며 기온이 섭씨 마이너스 36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색은 그들의 세포에 있는 색소인 산구인을 통해 나옵니다. 티베트 문화에서 붉은 눈은 행운, 신의 보호, 좋은 수확의 약속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티베트의 붉은 눈은 세계의 독특한 자연경이 중 하나로 관광객과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름답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을 조절하고 동물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경이로운 사실 뒤에는 이 나라가 직면한 가장 긴급한 환경 문제들이 있습니다. 10. 환경 문제. 티베트는 막대한 얼음 저장량 덕분에 제3의 극이라고 불리며 아시아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문제의 최전선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티베트 고원은 약 31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의 2배입니다. 이러한 가속화된 온도 상승은 상당한 빙하 후퇴를 초래했습니다. 티베트의 수력 발전 및 물관리 프로젝트는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중국에서 특히 강 시스템의 광범위한 댐 건설과 물분배 프로젝트는 하류 국가의 물 가용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티베트 고원은 또한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원의 추출은 종종 비용을 수반합니다. 환경 감독 없이 자주 수행되는 광산 작업은 산림벌채, 토양 침식, 수질 오염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지역 생태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토착 공동체의 건강에도 위험을 초래합니다. 복잡성을 더하는 것은
도시화를 촉진하는 정책이 유목민 목동들을 전통적인 초원에서 도시 정착지로 이주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세기 동안의 토지 관리 관행을 방해하여 초원 황폐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을 초래합니다. 유목민 문화의 침식은 사회적, 환경적 의미가 깊습니다. 티베트의 독특한 생태계는 풍부한 식물과 동물의 서식지입니다. 그러나 인프라 개발, 광산 작업, 기후 변화는 서식지 파괴를 가속화하여 지구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원의 온난화는 또한 영구 동토층의 해동을 촉발하여 토지 침하와 메탄 방출을 초래합니다. 이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숨은 시스템을 방해하고 인프라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지역사회와 하류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티베트의 환경 문제는 개발, 문화 보존, 생태적 지속 가능성 간의 미세한 균형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긴급한 문제를 탐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세계는 이 중요한 지역을 어떻게 보호하면서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11. 버터차와 한대차는 티베트의 문화 상징인 전통 음료로 전설적인 차말 무역로와 연결된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감한 상인들은 험난하고 위험한 길을 지나 귀중한 신의 물을 티베트 사람들에게 가져왔습니다. 푸르고 비옥한 차 재배 지역과는 달리 티베트의 혹독한 기후는 평균 고도가 3,000m를 넘고 낮은 기온과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 차를 재배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버터차의 주요 재료는 인도에서 거의 4,000km를 이동하여 운반됩니다. 이 무역로는 한때 티베트와 인근 국가들, 특히 인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 경로였습니다. 이 험난하고 위험한 길을 따라 용감한 상인들은 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거친 지형, 혹독한 날씨, 눈보라, 그리고 강도들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은 말, 야크, 그리고 지역 상품을 가지고 인도에서 차를 교환하며 지역 간의 무역과 문화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이 힘든 여정은 차말 무역로를 세계에서 가장 전설적인 무역로 중 하나로 만들었으며 유명한 실크로드와 유사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티베트 사람들의 용기와 강인함을 증명하며 국가 간의 문화적, 상업적 연결을 보여줍니다. 버터차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티베트 사람들의 용감한 정신, 강인함,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버터차를 즐기는 것은 방문객들이 전설적인 무역로의 이야기를 탐험하고 고원의 독특한 맛을 경험하며 티베트의 전통 문화 가치를 감상하게 해줍니다. 차말 무역로에서 상인들이 겪었던 놀라운 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티베트의 버터차와 같은 문화적 보물을 위해 그런 도전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2. 금단의 왕국. 금단의 왕국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용어는 고대의 신비로운 티베트 지역을 떠올리게 하며 그 지역은 역사적으로 옛단 위치와 험난한 지리 때문에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티베트는 세계의 나머지 지역과 거의 고립된 상태로 남아 있었으며 히말라야 산맥의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많은 방문자들을 막는 자연 장벽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티베트가 깊은 영적 전통에 뿌리를 둔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티베트 역사와 문화 유산의 가장 상징적인 상징 중 하나는 라사의 포탈라 궁전입니다. 이 기념비적인 구조물은 마르포리 언덕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달라이 라마의 거주지이자 티베트 불교의 주요 중심지로 기능했습니다. 포탈라 궁전은 단순한 건축의 경이로움이 아니라 티베트의 영적 및 정치적 역사의 상징으로 금단의 왕국의 본질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현대 시대의 티베트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독특한 문화와 종교 전통을 보존하려는 노력과 중국 정부 하의 정치적 통제 및 현대화의 압력 간의 긴장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와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다양한 조직들이 티베트 사람들의 문화 보존과 자치권을 더 크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3. 관광객을 위한 단서 세계의 지붕으로 알려진 티베트는 언제나 여행자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티베트를 방문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외부인에게 완전히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1980년이 되어서야 관광객들에게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날에도 티베트 여행은 많은 규칙이 따릅니다. 관광객들은 반드시 가이드 투어에 참여해야 하며 이 땅의 모든 부분을 자유롭게 탐험할 수 없습니다. 티베트는 독특한 문화적, 영적 가치와 많은 역사적 신비를 지니고 있으며 지역 지도자들은 이를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불교의 발상지로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없는 많은 오래된 관습과 장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티베트를 방문할 때는 규칙을 따르고 투어 가이드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탈하거나 금지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역 문화와 법을 존중하는 것이 안전하고 의미 있는 여행을 위한 핵심입니다. 오늘의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콘텐츠를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